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8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9월 28일은 역사적 날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가 올라간 날입니다. 즉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미군이 서울을 수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 9일은 선거를 통해서 종북 좌익 세력이 5년 동안 지배하던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지난 3월 9일의 감동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새벽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재명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았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왜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느냐 하면은 드러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느냐. 아마 분노로 치를 떨었던 분, 잠을 못 잤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26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분노가 내년 총선에 투표를 통해서 폭발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 그리고 저 세력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반동 세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분노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문을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이건 기각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입니다. 이것대로 읽어보면은 이재명은 구속해야 되는데 기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떻게 보면은 유창훈을 고발하는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각문을 써놓고 어떻게 이런 기각사유를 나열해놓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을 할 수 있느냐. 기각사유라고 했지만 읽어보면 이거는 구속사유입니다. 그리고 구질구질합니다.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조의 기각문을 썼습니다. 논리도 없고 법리도 없습니다. 저는 이분의 국어 실력을 의심합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피의자 명 이재명, 피의 죄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로하고 뇌물 등 결과 기각. 1.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구속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이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위정교사 혐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지사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 재판을 할 때 이재명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김병영 성남시장의 비서였다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 가지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정교사 혐의라고 그럽니다. 이 위정교사 혐의가 대단한 사건인 게 이렇게 위정을 해 가지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무죄를 받도록 한 덕분에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를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김모란 사람이 강압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은 유죄가 확정되어 가지고 경기도지사직도 잃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바꾼 위정교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창훈 판사는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명됐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역사를 바꾼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 구속해야죠. 왜냐? 이 사람이 위정교사는 이게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을 요사이도 하고 있다는 여러 혐의가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되었으니까 과거에도 증거인멸을 했고 지금도 증거인멸을 했으니까 이거는 구속 아닙니까? 그런데 기각을 했다 이겁니다. 기각.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여기까지 읽으면 이건 완전히 구속입니다. 백현동 개발은 이건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민간 아파트 짓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성남시장 선거 때 공약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여기에 옹벽을 50m나 쌓고 산지 관련법 위반입니다. 그것도 민간업자에게 맡겨가지고 민간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수직 4단계 상승하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그 누구를 위해서 해주느냐. 자기 선거를 도와준 김모란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그 사람 브로커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는 민간업자로부터 그런 로비를 했다 해가지고 70억 원을 받고 민간업자는 3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고야 하고 그리고 경기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민간업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빼버리고 그리하여 국가가 200억 원의 손해를 본 사실, 그게 바로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그 뒤 배경을 모르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참여, 사업 참여 배제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 이건 당장 구속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뒤에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히 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얼마나 이게 구질구질합니까? 여러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구질구질합니다.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가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데 기각하는 데 대한 이유를 들었는데 이 이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의심은 가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심이 가면은 일단 구속해가지고 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증거 자체가 없다고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직접 증거는 구속영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 증거가 확실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직접 증거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율창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구속심리와 재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야 될 걸 구속 단계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법리 위반입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이런 요소를 합니까? 그것은 이재명 봐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꼬이고 이런 사람을 제가 법률가라고 부르지 않고 법률기능공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아니, 상방울 회장 김성태가 이재명과 통화도 하고 그리고 800만 달러를 환치기식으로 바꿔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천안함 폭침범 김명철에게 갖다 준 것이 이재명과 관계없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북한과 교류를 시도한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또 이재명 이름으로 북한에 10만 톤 상당의 쌀을 제공하겠다는 문서도 있는데 그게 약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언과 대화와 문서가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업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800만 달러를 가지고 가서 북한 너희 테러리스트에게 전했는데 이게 본인 단독으로 했다고요? 이재명 관계가 없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정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정교사의 혐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정교사가 증거인멸 아닙니까? 위정교사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놓고 소명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과거에 위정교사를 하고 백현동 개발도 공사 배제하는데 관계가 됐다고 인정을 해놓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음주운전한 적은 없다라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정교사는 소명된다고 해놓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면은 이 판사는 탄핵을 검토해야 됩니다. 판사도 탄핵이 됩니다. 탄핵은 원래 이 외국에서 보면은 주로 판사들을 겨냥해서 만든 게 탄핵제도입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이거는 완전히 구속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관하여 이화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이재명 씨가 주변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이 구속영장 청구 취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입니다. 구속영장은 바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구속 안 하면은 계속 증거인멸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아니,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나오려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구속영장 심리 과정에서 그 조건을 적용을 하니까 기각이라는 엉터리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탄핵을 검토해야 됩니다. 유창훈 판사는 이어서 피의자가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 발언입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즉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고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그리고 이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거꾸로 이재명이 지금 정당 대표로서 기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감시하에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못할 것이다. 아니 이재명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 정도로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런 엉터리 문장을 써놓고 어떻게 이분이 판사를 계속할지 우리 법조계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법률에 대해서 지식이 짧은 국민들이 아니라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법 연구회라는 인권 좋아하는, 정의 좋아하는 판사들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써놓고 이건 완전히 정치적 판단이고 정치 권력의 사법이 굴종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법 역사상 5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엉터리 문장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도 기자들이 감시를 받습니다. 경기도 출입하는 기자가 한 1600명 됩니다. 국회 출입 기자보다 더 많아요. 경기도지사 때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정언을 교사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대호각성을 했다고? 지금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이다. 이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혹시 이재명에게 이런 판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출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댓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의심을 스스로 부른 대목의 최악의 문장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국민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분노를 더 키워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표로서 국민들이 이재명을 직접 심판해야 합니다. 분노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게 정의감입니다. 감사합니다.